안녕하세요. 홈술테이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요리가 주제가 아닌 때늦은 저에 대한 소개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장비,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초보 유튜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 그리고 현재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도 얼마 없고 주에서도 작은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달 해보고 느낀 점을 가감없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양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역 관련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일에 어려움이 있는 시점에 유튜브를 우연한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영상에서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취미로 사진을 찍던 시절이 있었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때 사놓은 카메라가 집에 굴러다니고 있어서 중고로 팔까 생각을 하던 중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집에 카메라도 있고 오빠 막 술 마실 때 안주도 만들어 먹고 요리 좋아하니까 유튜브로 술안주 만드는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봐라. 어차피 음식은 매일 먹는 거니까 뭐 음식 만들어서 올리면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되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 뒤로 이제 컨텐츠는 술안주로 정했고, 지금까지 한 10편 정도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은 왜 공개를 안 하느냐 하시는 지인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지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와이프가 그러는데 얼굴 공개하면 지금 있는 구독자분들도 떨어져 나가니 공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개를 안 할 건 아니고요. 얼굴 공개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진짜 막 제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더 이상 뭐 이 방법으로는 버틸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딱 한 달 정도 됐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자존감이 정말 많이 떨어졌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회복되고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됐어요. 유튜브 장비는 어떤 장비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조금 오래된 장비로 시작을 했어요. 카메라는 니콘의 D7000이고요. 렌즈는 시그마 1750 표준 줌 렌즈를 사용합니다. 사실 집에 렌즈가 이거 말고도 한 4개 정도 더 있어요. 취미로 사진을 찍을 때 렌즈를 좀 많이 사고 뭐 이렇게 취미 활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뭐 단렌즈도 좀 많이 있고요. 예, 그렇게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마이크는 보야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사진으로 나중에 이제 같이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니콘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인데 사용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또 한 대의 카메라는 소니 RX100 MK3인데, 이 카메라는 예전에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괌 갈 때 사진 찍기 위해서 산 카메라인데 현재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 한 60만 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60인가 70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은 일단 집에 형광등을 이용을 했는데, 얼마 전 저희 거래처 사장님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셨어요. 뽀로로가 들어가 있는. 근데 거기에 LED 랜턴 기능이 있어서 그 제품으로 조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카메라 장비 고민하지 마시고, 요즘 핸드폰도 화질이 정말 좋아요. 스마트폰도 충분히 찍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 쇼핑만 들어가도 방송용 킷으로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 장비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1인 방송은 가능한 시대예요.
대신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하나 정도를 구매를 하시거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인터넷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 치시면 무료 사용 가능한 제품이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 처음 시작할 때 아무 영상이나 찍어가지고 편집을 한번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소니 베가스나 프리미어 프로는 저는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저는 사이버링크에서 나온 파워 디렉터 17을 사용 중입니다. 제가 아직 영상 편집에 대해 잘 아는 편이 아니라서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영상 하나 찍을 때마다 하나씩 배운 걸 넣어서 보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 장비나 주변 환경을 너무 많이 신경 쓰시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서 주력으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시작하시는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면 어떻게 할지, 영상을 올리고 조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구독자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한 달 정도를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본업도 간간히 하긴 했죠. 본업과 부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독자가 늘어나는 구간이 정체되는 느낌도 받게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본업을 가지고 처음엔 부담 없는 취미로 유튜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컨텐츠가 정말 좋고 말을 잘하시거나 이쁘거나 잘생겼다면 구독자는 순식간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리라는 컨텐츠로 여러 방면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컨텐츠를 늘려갈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언제쯤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 100명이 됐을 때 감사 영상을 찍고 500명이 됐을 때 1000명이 됐을 때 또 감사 영상을 올리고 1000명이 넘어가면 요리를 주제로 한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서 구독자분들의 눈과 귀를 호강시켜줄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튜버 분들 중에서 제가 자주 보는 주부아빠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영상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유튜브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한다. 만약에 본인이 유튜브 운영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유튜버를 좋아할 것인가, 어떤 유튜버를 살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컨텐츠에 대해 좋게 판단을 할지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부아빠님 유튜브를 자주 보고 구독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한테 부족한 저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하나의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임과 동시에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또는 구독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왠지 자꾸 보게 되는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뭔가 구독자 또는 시청자가 자꾸 보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시작하고자 하는 유튜브의 성격이랑 확실한 컨텐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호강시켜주는 매력을 끄는 컨텐츠. 예를 들면은 어그로가 아닌 정말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함과 정보를 주는 그런 거겠죠. 세 번째가 몇 번 하다가 멘붕 오거나 힘들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주시는 성실함.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여러분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일이 꿈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튜브는 하나의 종합상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종합상사, 이게 무엇이냐? 미생 보셨나요? 거기서 장그래가 일하는 회사가 무역상사인데 유튜브가 그래요. 유튜브는 회사고 유튜버들은 직원인 셈이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소비자인 입장이죠. 질 좋은 컨텐츠를 양성을 하고 그 컨텐츠를 소개해서 광고를 받고 광고 수익을 창출하여 유튜버와 유튜브가 양분하는 것이 유튜브의 운영 방식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영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업을 해야 고객을 만나고 만나서 제품을 소개를 하고 판매를 하거나 소비를 시켜야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영업을 했는데 컨텐츠가 재밌지 않거나 별로면 판매가 되지 않고 고객이 만나주지 않죠.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회수가 떨어지고. 그렇게 이제 외면을 받게 된다면 판매가 되지 않고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도전을 해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취미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말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유튜버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구독자하고 조회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케팅 홍보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독자 수가 57명? 거의 60명 이제 다 돼가고 있어요.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주변 지인분들에게 유튜브를 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영업이죠, 한마디로. 두 번째로 일가친인척에게 이것도 홍보를 했어요.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볼 사람들은 받아오. 그리고 가능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다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주변 거래처 분들에게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홍보를 했어요. 처음엔 좀 창피했어요, 저도. 아니, 어떤 무엇을 가지고서 유튜브를 하느냐, 네가 뭘로 유튜브를 해서 영상을 찍어 올리느냐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꿋꿋하게 해나가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주변을 이용한 홍보나 영업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는 꽤나 크게 작용하는 구독자 모으는 방법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꾸준히 영상을 올려서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내 영상을 노출시켜야 한다. 영상 노출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내 채널 유튜브 크리에이터 베타 들어가시면 분석이 나와요. 그 분석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4월부터 5월 저번 주까지 유튜브에서 한 6,200회 정도를 노출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여기서 구독자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잘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출수가 많아질 때를 아시면 그때에 맞춰서 특집 영상을 더 준비하시거나 더 재밌는 컨텐츠를 올려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리지 않는 컨텐츠 및 자신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넌 뭘 한다고 유튜브를 하느냐 라고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꿋꿋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셔라. 그러면 뭐 이게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 한번 봐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리를 주로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소재는 꾸준하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다 요리 레시피는 나오고, 그리고 저희 뭐 예를 들면은 저희 뭐 주변의 분들에게 혹시 따로 가지고 계신 레시피가 있냐 이러면서 저는 받기도 해요. 그분들에게. 컨텐츠는 솔직히 정하기 나름이죠. 어그로 영상도 유튜브 보시면 꽤 많아요. 이거 뭐지?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결국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영상으로 제목만 어그로를 끄는 영상이 있어요. 저는 진짜 그런 거 걸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다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뭐야 이거 쓸데없는 영상이네? 전혀 관계도 없는 영상이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온 경우도 저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걸르고 나시고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과연 내가 이걸 해서 잘 될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보다는 수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고쳐나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됩니다.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 설명에도 나와 있어요. 구독 및 추천에 대해 누군가에게 그거를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본인이 찍은 영상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독과 추천을 해달라는 요청을 잊지 말고 구독자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고민부터 한다면 진짜 걷기도 전에 주저앉아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다름이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부딪혀 보세요. 세 번째, 처음 시작할 때 막연하게 시작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서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시작하기 전에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연령층을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 고찰이 약간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혼자 말하고 지식도 정보도 없이 올리게 된다면 그냥 혼자 일기장에 일기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정확히 내가 공략하고 싶은 연령층과 하고 싶은 컨텐츠를 정해서 지식과 정보를 줄 수 있고 유익한지 무익한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계획과 꾸준함이 구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한 달치 정도 계획을 먼저 세우신 다음에 그에 따라 움직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리 방송이라 한 달치의 방송을 계획을 하고 연령층은 30대에서 40대, 좀 더 많게는 50대까지로 잡았습니다. 밖에서도 음식과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밖에서 드시는 게 부담스러우셔서 집에서도 많이 요리를 해 드시거나 술을 같이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찾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회식보다는 집에서 술을 먹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연령층이죠. 물론 이제 앞으로 컨텐츠를 신혼부부나 초보 주부님들을 위한 요리 강좌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세운 계획 중 일부입니다. 그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컨텐츠로 만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거는 매일매일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만 그려놓고 밑그림은 나중에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요리를 올릴 경우 사람들이 더 볼까? 어떻게 하면 구독자가 더 늘까? 고민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차근차근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어필을 한다면 구독자는 확실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제 너무 제 TMI가 길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준비도 너무 짧았고 너무 급하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정말 딱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은 이 얘기를 또 못 드릴 것 같고 이렇게 이제 TMI 하는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한번 올려볼까 해요. 뭐 마음에 드시면은 뭐 좋아하시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시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TMI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더 좋은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요리 연구?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유튜브 시작한 지 2달째 되는 달에 다시 TMI 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요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다음번에 더 긴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